이번 시간에는 모스펫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래너, 평면 형태의 모스펫 구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첨단 공정에서는 핀펫이나 게이트 오라운드 GA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가능성, 적절한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MOS 구조에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가까워지는 숏 채널을 만들어서 집속도를 높이게 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이죠. 네, 채널 랭스 스케일링이 우선이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채널 랭스 스케일링을 해서 패킹 덴시티를 높여서 좀 더 집속도를, 반도체의 집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채널 랭스를 줄이게 되면 채널 랭스하고 드레인 전류하고 사이는 역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랭스가 짧아지면 전류가 늘어나서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채널 랭스가 짧아지면 숏채널 이펙트가 생기게 돼서요. 숏채널 이펙트를 억제해야 반도체가 동작을 잘 하겠죠. 그래서 드레인하고 게이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레인하고 게이트 엔지니어링 이런 데서 이제 그 중에서도 게이트 엔지니어링이 필수가 되는데, 그 이유는 게이트의 컨트롤빌리티를 올려서 소스 정션에서의 특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얇은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만들어야 된다. 피지컬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얇은 게이트 다이렉트릭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게이트가 이쪽 소스 정션에 주는 영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화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요 정션에서 보면 게이트가 주는 영향력을 올리는 건 게이트 다이렉트를 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게이트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걸리도록 하는 거겠죠. 소스 정션에서 봤을 때 강하게 걸리는 거니까 넘버 오브 게이트를 증가하면 게이트 컨트롤 비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래너가 핀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GAA 게이트 오라운드로 발전한다. 그래서 넘버 오브 게이트는 플래너에서는 이 채널에 봐서 한 위쪽 한 방향에만 게이트가 존재하는 이게 플래너고요. 그래서 넘버 오브 게이트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P는 채널이 이렇게 핀 모양, 물고기 진원의 모양을 생겨서 게이트가 둘러싸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보면 세 방향으로 윗방향 좌우로 이렇게 게이트가 보이기 때문에 넘버 오브 게이트가 3이고, 게이트 오라운드는 네 방향에 모두 게이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넘버 오브 게이트가 4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핀펫을 보면요. 핀펫은 넘버 오브 게이트가 3인 거고요. 그리고 핀펫이란 말은 핀 모양의 채널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게이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채널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 게이트로 봐서는 채널 위스가 게이트를 이렇게 둘러싸는 요 3면 모두가 채널 위스처럼 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쪽이 채널 두께가 두꺼우면 이쪽 게이트로 봐서는 이 채널 위스가 게이트하고 채널 이 게이트 다이렉트릭이 만나는 접하는 요면 전체가 채널 위스가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얇게 만들어 버리면 이쪽 부분의 채널하고 이제 왼쪽 부분,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면 왼쪽의 채널하고 오른쪽의 채널이 서로 붙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펙티브하게 채널 위스가 이 길이 전체가 되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여기 코너는 또 이쪽에서 채널 위스 계산, 이쪽에 채널 위스 계산하면 이쪽 코너 부분이 이중으로 걸리잖아요. 그래서 채널 공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완전하게 채널 위스의 요 길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느냐, 이건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쪽 채널,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이렇게 얇게 만들면 서로 붙어버리잖아요.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서피스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이쪽 채널이 붙어갖고 중간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디 플로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그러면 요 게이트하고 채널하고 요 계면 요 가장자리에는 채널 있냐? 없죠. 왜냐하면 MOS 구조에서 퀀텀 메커니컬하게 이쪽 계면 쪽에는 채널이 생길 수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채널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 채널이 없고요. 이 중간에만 채널이 존재하고 이게 핀을 얇게 만들었을 때 센터 중간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디 플로우가 되죠. 바디 컨덕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핀피스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 점선 대강 그려보면 이 점선 쪽 여기 표시된 이 영역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핀펫을 만들 때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핀의 높이를 만들 때 그 웨이퍼에서 전부 일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핀 높이에서 이쪽 핀하고 게이트하고 핀 모양의 채널하고 게이트하고 만나는 이 길이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아날로그적으로 아주 연속적인 채널 위스를 가지는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지 못하고요. 핀이 한 개인 트랜지스터, 핀이 두 개인 트랜지스터 이렇게밖에 못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 위스가 디지털화되게 되고요. 그래서 핀의 개수로 된다. 그리고 여기 핀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절연체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게이트를 이렇게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 길이가 길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류를 많이 흘리기 위해서는 이펙티브하게 채널 위스를 길게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핀의 높이를 크게 만드니까 플래너에 비해서 플래너에서는 여기 게이트가 위에만 형성되면 되는데 이 채널을 따라서 아주 깊게 형성되니까요. 게이트 형성 공정이 좀 어렵죠. 그래서 공정 기술이 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핀 모양이 보면 우리 아이디어하게는 핀이 이렇게 수직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여러 개 나옵니다. 이렇게 사선 모양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하면 이게 수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도 이게 1도 정도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게는 90도인데 아주 잘 만들어도 89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88도도 되고요. 87도도 되고 잘 만들면 80대 후반이 나오게 되는데 90도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게 비스듬해지니까 여기에 채널의 두께하고 여기 채널의 두께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체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채널 디바이스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이게 채널 위스도 디스크리트하게 만들어지지만 게이트 랭스도 또 요 방향 게이트의 이 폭도 우리 보통 패터닝하는 한계를 포토리토그라피에서 패터닝하는 한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디스크리트하게 특정 채널 랭스만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쪽이 또 긴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천천히 프로세스 공정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머케니컬 스트렝스 이거 왜 썼냐면 핀을 이렇게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핀을 아까 채널 위드를 넘버 오브 핀으로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핀 2개짜리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위스를 2배로 늘렸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핀 2개로 놓고 보면은 이 핀 2개 사이에 간격은 좁고요. 이 핀 가장자리 간격은 좀 넓죠. 이 공정을 하다 보면 액체에 담궜다 빼서 보면 액체가 표면 장력이 생기고요. 화학물질에 담그면 그것도 액체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액체를 말려주기 위해서 스피닝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휘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이쪽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힘이 달라지겠죠. 이제 표면장의 힘도 달라지고 휘발할 때 증기압이나 이런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핀으로 봐서는 좌우에서 받는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핀이 이렇게 안으로 휘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핀의 폭을 얼마 이하로 작게 만들면 핀이 막 휘어다니기 때문에 물질 그 기계적인 강도가 전체적인 스케일링의 제약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냐면 이 핀이 있으면 핀이 아까 여기 바디 플로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디 플로우가 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가깝게 하면 이쪽 예를 들어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에서 바디 플로우가 나기 때문에 이쪽 캐리어하고 이쪽 캐리어가 서로 충돌되면서 전체적으로 얼마 이하가 되면 이 캐리어가 중첩되면서 생기는 이 컨덕션 되는 요 단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럼 전류가 줄어듭니다. 근데 띄우면 여기에서 양쪽 캐리어가 돼 있고 서로 붙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쪽 저쪽에서 게이트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특성이 좀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옵티멈한 최대의 전류가 나오고 최고 특성이 나오는 두께가 있는데요. 그게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한계가 얼마냐면 대개의 경우 실리콘 기준으로 엠모스는 여기 한 5나노미터 정도가 베스트가 되고요. 피모스는 여기가 한 6나노미터 정도가 최적치가 됩니다. 그래서 엠모스를 맞추면 피모스가 안 맞고 피모스를 맞추면 엠모스가 안 맞을 수 있고요. 물론 5나노, 6나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적당히 만들면 이쪽 저쪽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5나노, 6나노 이 정도 되면 앞서 이야기한 머케니컬 스트렉스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휘는 게 생기게 되고요. 전체적인 공정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핀펫은 어려움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각도도 예를 들어 90, 우리가 아이디어라긴 90도인데요. 90도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89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89도 예를 들어 89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예를 들어 86도가 나왔다, 87도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반도체 기술 진전에 따라서 옛날에 뭐 14나노, 16나노, 뭐 10나노 이럴 때는 87도 뭐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았어요. 특성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뭐 예를 들어 7나노다, 5나노다, 뭐 7나노까지 뭐 88도 이 정도 만들어도 괜찮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어 3나노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89도는 거의 90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90도는 못 만듭니다. 못 만들고 89도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각도를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드느냐 진짜 수직으로 만들면 만든 만큼 이게 얇아지니까요. 얇아지는 만큼 이쪽 공정 한계가 더 어려우시고요. 그게 지금 스케일링의 한계로 다가오고 있고 그걸 잘하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앞선 회사고요. 못하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좀 처지게 되죠. 그리고 이 핀이 얼마 이하로 못 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채널 랭스 줄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한계였냐? 예를 들어 라지 공정 기준으로 7나노부터 여기가 한 15나노 정도의 게이트 랭스를 썼거든요. 그 이후로 이 핀 공정 자체는 핀 기술 자체는 게이트 랭스가 15나노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15나노 정도밖에 못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노드 테크놀로지 노드 이야기할 때 7나노, 5나노, 3나노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채널 랭스 다 15나노입니다. 게이트의 채널 랭스는 못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 한계거든요. 왜냐하면 게이트 옥사이드를 못 줄이니까요. 게이트 옥사이드 못 줄이죠. 그 다음에 핀펫의 이 두께 못 줄이죠. 그러니까 이 종류를 줄일 데가 없어요. 근데 더 줄일 수 있는 한계는 이 핀펫의 기울기를 진짜 90도에 최대한 근접시키는 거죠. 최대한 근접시킬 수 있는 회사가 더 잘하는 회사고 그러면 5나노, 4나노, 3나노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도 3나노, 2나노 정도 되면 거의 한계가 온다. 이게 이제 핀펫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AA죠. 게이트 오어라운드. 이거는 넘버 오브 게이트가 4잖아요. 그래서 특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이게 4면이기 때문에 채널 위스가 이 4면에서 다 채널 위스가 된다. 근데 보면 중첩이 되잖아요. 중첩이 되다 보니까 채널 위스가 늘어나느냐? 그렇게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해결 방안은 이렇게 적정을 쌓자. 열정을 쌓다 보면 앞에 P는 1개짜리인데 이게 3개가 되지 않냐. 뭐 예를 들어 3층을 쌓으면 3개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엔지니어링 포인트입니다. 게이트 오어라운드는 넘버 오브 게이트를 늘려서 스케일링을 더 잘하자. 그 다음에 적정을 해서 채널 위스를 늘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형태라는 것을 나노 와이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넓적하게 열층을 쌓은 것을 나노 시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똑같이 게이트가 둘러싸기 때문에 게이트 오어라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여러 개가 많거든요. 우선 PN에서 보는 것처럼 채널 위스는 디스크리트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몇 개가 더 있냐 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채널 위스 채널을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넓적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작게 만들고 좀 중간 크기도 만들고 3배 크기, 4배 크기 이렇게 만들면 컨티뉴어스하게 아날로그적으로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특성이 달라갖고요. 단순하게 위스를 늘려서 모델링을 하면 트랜지스터 특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여기가 10나노다. 그럼 10나노, 20나노, 30나노 이렇게 3개 정도 만든다든가 이 위스 모양을 아니면 그 채널 패턴 모양을 10나노, 20나노 혹은 뭐 10나노, 25나노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만듭니다. 여러 개를 못 만들어요. 여러 개를 만들면 특성을 보장을 못합니다. 모델링이 안 되면 설계가 그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칩의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한계 때문에 이게 뭐 이론적으로는 연속적으로 다양한 채널 위스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공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널하고 게이트 모양 이렇게 적정으로 만들면 중간에 물질 형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이죠. 만들기 어렵죠. 그리고 이 채널 모양 자체가 이게 아이디얼하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정상하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서 PN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각도가 90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위에 거하고 여러 층을 쌓아놓으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보면 폭이 다르죠. 이게 폭이 다르다는 것은 위에 트랜지스터하고 아래 트랜지스터하고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특성이 다른데 두 개 병렬로 이렇게 겹쳐놨잖아요. 병렬로 겹쳐놨더니 원래 넘버 오브 게이트가 4가 돼가지고 특성이 아주 숏젤 이펙트 아주 아이디얼하게 좋게 나온다. 그래서 IDVG에서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이 아주 작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작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게 기울기가 있다 보니까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스레셜드 볼테지나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이 다른 게 되거든요. 병렬로 합쳐놨으니까 그게 에버리지 아웃, 이 평균치가 나오다 보니까요. 핀펫보다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스윙이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들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핀펫처럼 아래 위가 이렇게 아래 위 핀펫의 두께가 앞티멈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앞티멈이 엠모스는 5나노, 뭐 피모스는 6나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G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께가 5나노, 6나노에서 최적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께가 만약 바뀌잖아요. 바뀌면 특성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핀펫에서 여기 핀하고 핀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핀이 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GA 구조에서 아래 위가 특성이 다른 거죠. 특성이 다르고 요 사이 간격도
요 핀을 보면 요 위에 요 쉿을 보면 위는 열렸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요 사이 간격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 간격 같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요 사이 간격이 또 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보면 이 쉿도 케미컬 처리를 한다거나 물로 린스를 한다거나 이런 동안에 요 사이 간격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핀에서 머케니컬 스트레스 영향받는 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강도에 따라서 이게 처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GA 공정이 핀을 대체하고 기술적으로 앞섰다. 그래서 GA를 하는 회사가 기술을 선도할 거다 이야기를 10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양산 된 게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어렵죠.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양산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반도체 추세는 로파워입니다. 로파워인데요. 이 채널 조그마한 거 기준으로 게이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럼 채널 기준으로 보면 게이트가 둘러쌌기 때문에 게이트의 커패시턴스가 큽니다. 커패시턴스가 커졌죠. 그래서 커패시턴스가 커지면 커패시턴스가 커진 만큼 스피드가 안 나옵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낮고요. 전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면적 기준으로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만들면 전류가 별로 안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래 위가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 적층을 쌓았기 때문에 아래 변화가 생겼잖아요. 변화가 생기다 보면은 이게 이 변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트랜지스터 특성에 변이가 많아집니다. 변이가 많아지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게이트 랭스를 스케일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핀에서 이 게이트 랭스 스케일링 한계는 15나노를 보고요. 나노와이어 한 개, GA 이게 채널 하나 기준으로 최대로 아주 잘 스케일링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넘버 오브 게이트가 4로 늘어났기 때문에 12나노까지 게이트 랭스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이렇게 적정을 쌓잖아요. 그럼 이 사이 변이 때문에 이 게이트 랭스를 15나노 이하로 못 줄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에 있다 변화도 많고요. 그리고 공정이 복잡하잖아요. 핀보다 GA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공정 단계가 많고요. 그래서 코스트가 높아지고 되고요. 코스트가 높아지면 단계가 많아지면 수율도 낮습니다. 자, 특성상 로파워 안 되는데 스피드 경쟁력도 떨어진 상태죠. 근데 물론 전류는 커집니다. 전류는 커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적정을 쌓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류가 커지는 만큼 커패시턴스도 커지기 때문에 커패시턴스하고 전류 비로 나오는 스피드는 핀보다 별로 빠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드는 빠른 게 없는데 커패시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파워는 더 많이 먹는 거죠. 같은 스피드에 더 많은 파워를 먹고 코스트는 높고 덕분에 수율도 낮고 그럼 양산 안 되겠죠. 그래서 양산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변이 컨트롤이 안 돼서 실제로 양산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패러렐 디바이스 형태, 병렬 형태라서 서로 이제 에버리지 아웃 되면서 특성이 핀보다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채널도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디스크리트 채널 이렇게 적정을 쌓았잖아요. 이 쌓았기 때문에 드레인 저항에서 불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핀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적정으로 게이트를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에 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레인 관점에서 보면 드레인 소스 관점에서 보면 채널 저항이 여기는 바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간을 보면 캐리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여기 녹색으로 박싱 친 이 부분은 추가로 더해지는 소스 드레인 저항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소스 드레인 저항이 추가로 더해지는데 이만큼이
이 채널 기준으로는 필요 없는, 만약에 이걸 쭉 붙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쭉 붙였으면 이 장 필요 없잖아요. 채널이 연결됐으면. P-넷에는 이거 쭉 붙였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저항이 늘어나는 양이 없는데, 이거는 필요 없이 더해지는 저항이 생겼어요. 실제로 소스레인 저항면에서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트랜지스터의 특성 차이가 이중으로 나게 됩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생겼기 때문에 채널 위스가 달라졌다가 있고, 다른 한편은 소스 드레인 저항이 추가로 더 더해지면서 아래 위에 특성 차이가 더 많아지죠. 그게 이제 또 아래 위에 트랜지스터 사이에 드레인 저항 차이가 더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성이 더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기판 관점에서 보면, 여기 보면 나왔지만 게이트 올라운드라 해서 채널 기준으로 넘버 오브 게이트가 4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게이트가 끝까지 닿았는데, 끝까지 닿을 때 바닥에 보면 여기 플래너 모양이 됐거든요. 여기선 그려놓지 않았지만 여기 바닥에 이 채널이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 플래너입니다. 넘버 오브 게이트 1짜리 트랜지스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냐하면 넘버 오브 게이트 4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스케일링을 최대한 해버렸는데, 웬걸? 맨 밑에 보면 넘버 오브 게이트 1자리 트랜지스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넘버 오브 게이트 4자리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는데 1자리도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 엔지니어링이 더 어렵죠. 그럼 이렇게 되면 공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쪽을 못 쓰게 만들든지 뭐 다른 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른 문제를 박치고 코스는 더 높아지고 수율이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양산성이 더 없어지죠. PN하고 플래너하고 달리 이 채널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채널에 핫캐리어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오퍼레이션 전압이 낮추면 괜찮은데, 오퍼레이션 전압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면 핫캐리어가 생기거나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생겼을 때 플로팅 채널이 되면서 생기는 약점이 조금 있거든요. 심각한 경우는 아닐 수 있는데, 이 플로팅 채널이 돼서 바디 콘택이 없어서 생기는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GAA 구조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양산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넘버 오브 게이트가 4기 때문에 좋은 특성이 나올 거다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양산품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양산성이 없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회사. 그 회사가 GAA 들어간 이후로 파운드리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오죠. 우리나라에 큰 회사도 하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미국 기술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 열심히 공장 만들어서 라직 소자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회사도 GA를 채택한다고 그러거든요. 현실성이 없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양산을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건지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래너에서 변화된 모스펫의 구조, 핀하고 GAA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핀이 그 플래너에 비해서 개선된 구조가 맞고요. 그렇게 해서 플래너를 대체하면서 스케일링을 좀 이끌었지만, 핀 구조 자체를 아주 이쁘게 만드는 게 전체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아갖고 유명한 TSMC는 핀을 몇 세대를 더 끌고 갔지만 다른 회사는 핀을 쓰지 않고 GA를 했는데 잘 안 돼갖고 그냥 10년 동안 핀 구조를 계속 스케일링해서 만들었던 TSMC는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다른 회사들은 처음에 핀을 안 하려고 하다가 GA를 밀다가 핀으로 옮겨가면서 개발이 더 늦고 GA를 그래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핀의 스케일링에도 한계가 도달했고 GAA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당장은 핀으로 가지만 스케일링의 한계는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